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 제보 사연인데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부모님이랑 함께 서울 소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대학교 시절에는 청구역이랑 약수역 인근에 있는 한 언덕 동네에 살았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은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들어오면 오르막길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서 더 이상 오르막길이 없는, 그러니까 거의 그 언덕 동네 꼭대기에 살고 있었어요. 학교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로 주로 통학을 했어요. 학교에서 6시까지 수업이 꽉 차 있는 날도 집에 바로 오면은 한 7시 정도면 도착할 정도로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시절에는 친구들이랑 늦게까지도 부담 없이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과 모임이나 동아리 회식 때 술을 많이 먹는 날은 집에 들어가면 2, 3시에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공대에 재학 중이었어요. 저는 스스로가 대한민국 표준에 속하는 흔녀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대는 남초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은 남아구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좋았던 시절인데 말이죠. 아무튼 때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1학기가 막 개강한 직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캠퍼스 이곳저곳에는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이 많이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화사했죠. 저희 과에서는 개강 기념, 신입생들과 친목 겸 동아리 회식 등등 정말 많은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다 마치고 전공 과목 팀플 때문에 같은 수업의 조원들끼리 학교에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날은 팀플 과제를 위한 첫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팀플의 방향성이라든지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조원들끼리 열심히 얘기를 했고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에 한 선배가 저녁이나 먹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침 배가 고팠던 참이라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조원들이랑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아마 8시 30분쯤이었어요. 그리고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 자리의 취지는 간단하게 저녁 식사하고 모두 하교하자 이렇게 시작된 자리였는데 선배 하나가 자기는 소주를 한잔 하겠다면서 약주를 시작한 게 화근이 돼서 다 같이 여차저차 술을 2-3잔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이 1-2잔 들어가니까 다들 기분이 업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자리에서 같은 학교 사람들이랑 이렇게 문자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또 술 먹고 있는 다른 팀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다들 1차 접고 우리 2차 어디서 만나자 이러면서 여기저기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날 술판이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술자리 같은 걸 좀 즐기는 편이긴 한데 술이 완전히 취할 때까지 술을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다음날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리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대였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는 자취하는 선후배 집에 가서 잔다는 둥, 누구는 동아리방에서 자고 수업을 간다는 둥,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들 사이에서 껴서 잘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술집에서 나왔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지하철도 막차가 다 끊겨가지고 택시를 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술자리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선배 하나 중에 저랑 집 가는 방향이 같았던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좀 술이 많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택시비 낼 테니까 택시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쑤 좋다 하고 편의점 가서 땡땡이 우산 있죠? 그 일회용 우산 같은 거. 그 우산을 하나 사가지고 그 선배랑 대로변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아 타고 저랑 그 선배랑 같이 뒷좌석에 앉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는데요. 여학생이 적은 남초과다 보니까 저의 사소한 친절에도 오해하는 그런 남아구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빠도 그랬나 봅니다. 제가 사소한 농담에도 맞장구 잘 쳐드리고 잘 웃어드리고, 게다가 빗속에서 밀착해가지고 우산도 같이 쓴 데다가 택시 뒷좌석에 같이 나란히 앉아서 가다 보니까 뭐랄까, 그 선배가 저한테 말하는 뉘앙스가 무슨 썸남 썸녀끼리 말하는 그런 뉘앙스 있죠. 약간 그런 말투로 야리꾸리하게 변하더니 가벼운 작업성 스킨십을 막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오빠였지만 연인감으로 생각하던 오빠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선을 치기 위해서 그 오빠한테 차마 저희 집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택시 아저씨한테 청구역 앞에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갑에 있던 7,000원을 꺼내가지고 끝끝내 그 오빠의 손에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늦은 새벽 시간에 청구역부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청구역 롯데리아를 지나서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대로변에는 차가 많이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걸어가는 그 골목길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우산을 앞으로 살짝 기울여서 비를 피하면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하이힐 또각또각 거리면서 걷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오르막길을 비까지 오는데 하이힐을 신고 걸으려면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걷고 있다 보니 벼랑간 제 뒤에서 들리던 그 하이힐 또각거리는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잠깐 있다가 제 우산의 앞쪽 끄트머리 아래 시야로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던 우산이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샀던 그 반투명 땡땡이 우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반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등교할 때 비가 올 줄도 몰랐고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먹게 될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얀 색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등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걸으면서 신발에 막 빗물꾸정물 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걷느라고 우산을 쓰고 땅을 보면서 막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요. 아까 봤던 그 하이힐 신은 여자가 또 또각또각 하면서 저를 지나쳐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 밤중에 계속 동네를 뺑뺑 돌고 있나 싶어가지고 뭐하나 싶어서 저는 저를 지나쳐간 그 여자를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로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본 건 다름 아니라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하반신만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밤중에 비명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얀 신발이 비에 젖든 말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화장을 지울 생각도 못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밤새 덜덜 떨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본 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 일찍 돌아다니지 이 밤중에 뭐하러 돌아다니냐고 그렇게 핀잔만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학교에서나 아니면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야 하는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택시 타고 집 앞에서 내리곤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그 하반신만 있던 여성의 혼령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 무슨 흉악범죄라든지 살인사건이라든지 그 귀신을 보고 나서 딱 떠오를 만한 그런 어떤 흉악범죄 같은 건 전혀 없었는데요. 도대체 그날 새벽에 제가 봤던 건 뭘까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격리 1일차인데 본가에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약간 영 익숙치가 않네요. 아직 비행을 통한 그 피로감도 다 해소가 안 됐거든요. 입국하자마자 이것저것 처리한 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오늘부터 다시 규칙적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천천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